안녕하세요. 오아시스 다육농장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들 지내셨는지요?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살 많이 찌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운동해서 살 좀 빼시면 되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잡수면 좋죠. 뭐처럼 뭐 또 기름진 음식도 드시고 뭐 잘 안 해 먹던, 평소에 잘 안 해 먹던 그런 음식들도 만들어 잡수시니까 아마 만난 추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요것들을 이제 분갈이 하고 있고, 또 분갈이 하려고 요걸 또 뽑아다 놨는데, 오늘은 분갈이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사실 다육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흙이 제일 중요하고 분갈이를 어느 때 해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분갈이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는 한여름 한겨울은 피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분갈이를 해야 될 다육이를 발견하면은 분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뭐 물만 자꾸 들고 성장은 안 하고 잎이 좀 쪼글거린다든가 하엽이 자꾸 친다든가 그런 경우는 쏟아보면은 뿌리 깍지가 있든 뭐 뿌리가 시원찮든 하여간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물을 줘도 오늘은 밭에서 뽑아온 이 다육이를 분갈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 다육이는 뭐 밭에서 뿌리를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흙을 이만큼이나 자기 몸뚱아리보다 훨씬 더 많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걸 다 털어주고 요거를 다시 예쁘게 화분에 앉혀서 이제 굳혀 보려고 그럽니다. 다육이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되는데 잘 키우면 보통 한 30cm까지는 무난히 크는 것 같습니다. 품종에 따라 많이 크지 않는 다육이도 있는 반면에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30cm까지는 무난하게 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물 안 주고 안 기르면 작아지지만 몇 년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물 주고 제대로 길렀을, 분갈이 제때 해주면서 제대로 길렀을 경우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요 흙을 다 털어줘야 되는데, 흙을 털기 전에 다육이를 바로 앉힐 수 있도록 요 맞는 사이즈의 화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요게 8호분인데 요 8호분 정도면은 사이즈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요 8호분 화분을 준비하고, 물 빠짐이 좋게 물을 주면 물이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이 배수 구멍이 좀 약하다든가 뭐 좀 밑에 진흙이 많이 쌓여서 구멍이 좀 막혀 있다든가 그러면은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미 아시고 다들 하시는 일이지만 이 굵은 마사를 깔아줍니다. 저는 이제 이게 난석입니다. 그전엔 굵은 왕마사를 깔았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드시기가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서 한 구멍이 다 막힐 정도로 이 정도 높이로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흙은 하월치아, 코노, 비툼, 에케베리아 전부 요 흙만 씁니다. 한 가지 흙입니다. 여기 이제 필요에 따라서 펄라이트나 이런 걸 더 섞을 수도 있고, 상토를 더 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육이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그때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제 흙은 일단
모래 종류는 마사모래든 강모래든 1도 안 집어넣습니다. 그걸 넣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강모래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건재상에 물어보면은 바닷모래 뭐 염분 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래 입자가 고와서 물 빠짐도 안 좋고, 다육이한테 뭐 모래에다 심어도 크긴 큽니다만은 제가 여지껏 해온 그 결과로 미루어 봐서는 좋은 모래, 왕모래가 없어서 그냥 난석 3가지 하고 펄라이트하고 상토 또는 피트모스 이런 거를 섞어서 배합해서 용토를 만듭니다. 근데 용토 만드는 재료들이 다 올라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먹히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 다육이를 심으려면은 흙값을 아껴서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흙을 저는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저만 만들어 쓰려고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한 번, 2번 다 하려고 그러셔서 한 번, 2번 드리다 보니까 용토도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회원에 한해서 제가 공급해 드립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원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도 저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밥을 먹으러 나갈 때도 있고 손님을 만나러 나갈 때도 있고, 이 다육이 손님 말고 개인적인 손님을 만나러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나 지나가는 분들 들어오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약제를 했었는데,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예약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 다육이를 사러 오시는 회원님들 전부한테도 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육이 농장에 오시려면은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제 전번 아시니까 전화나 문자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러면 오시겠다고 예약을 하시면 제가 그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외출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시간 조정을 해서 약속을 예약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농장에 들리실 분은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흙을 좀 털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어느 정도 털고, 여기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 건으로다가 남은 흙을 마저 털어줍니다. 근데 한여름 분갈이는 아까 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나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여름철에 분갈이를 해야 될 피치 못할 경우가 꼭 있습니다. 뭐 아랫잎이 자꾸 물른다든가, 그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한여름 아니라 뭐 한겨울 언제라도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흙을 다 털지 마시고, 물론 뭐 이제 영양분이 다 빨리고 어느 정도 산성화가 진행되고 그런 흙이지만, 뿌리에 붙어 있는 그 흙을 털지 마시고, 이 흙을 털지 마시고 덩어리째 화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덩어리째 그대로 딸려 나온 흙, 화분을 쏟아도 마찬가지고 밭에서 캐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그 흙덩어리째 여기다 올려놓고 분갈이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뿌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한여름에도 물만 많이 안 주시면 됩니다. 분갈이를 하시면 꼭 물을 주시되, 물을 흡수하지 않는 한여름철에 분갈이 한다고 흙덩어리째 심고 물을 흠뻑 주라고 그랬다고 물을 흠뻑 주면은
고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 잎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허공으로 날려보내야 화분 속에 물이 줄어들고 뭐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해서 마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화분에 물기는 많은데 뿌리가 흡수를 못하고 증산작용을 못하는 한여름 휴식기에는, 휴면기에는 물이 그대로 화분 속에 남아 있으니까 뿌리를 썩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여름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고 흠씬 주지 말고 그냥 뿌리가 젖을 정도로, 밑으로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시면은 여름 분갈이는 그걸로 됩니다. 여름 분갈이까지 이제 다, 분갈이 요령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흙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봉긋하게 해놓고 요 뿌리도 사방팔방으로 뻗을 수 있게, 사방팔방으로 뻗을 수 이렇게 우산처럼 펴서 봉긋한 위에 앉히고, 다육이의 방향도 이렇게 놓는 게 이렇게 요 사각면이니까, 둥근 화분 같으면, 둥근 화분도 그림에 따라서 앞뒤가 있으니까 다육이를 어떻게 놓을지 또 방향도 정해야 됩니다. 저도 뭐 무심코 심다 보면 요렇게 심어야 될 걸 요렇게 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사진 찍을 때 화분을 삐딱하게 나오게 되니까 보기 싫을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뿌리를 완전하게 잘 펴주신 후에, 우산처럼 잘 펴주신 후에 그대로 사방을 따라서 펴진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펴진 뿌리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흙을 넉넉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군데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붙잡고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하면 흙이 가라앉습니다. 손으로 꾹꾹 누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 주면은 또 흙도 가라앉기도 하고, 또 너무 누르면은 딱딱해질 수가 있으니까 뿌리 뻗음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쳐서 균형을 맞춰 주신 다음에 이제 엉성한 흙들을 날려서 반듯하게 해주시면은 화장토를 깔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후에, 화장토는 요 일반 흙은, 용토는 요 다육이하고 수평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가운데가 살짝 올라온 듯하게,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높게, 살짝 올라온 듯하게 하신 후에 다육이의 크기에 따라서 화장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육이가 크고 화분은 엄청 큰데 이런 고운 마사를 올리면은 어울리지도 않고 얘도 통기성이 안 좋아집니다. 화분이 크면 클수록 통기성은 덜 좋아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은 금방 마르지만 큰 화분일수록 마르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더라도 통기성은 좋아야 됩니다. 빨리 마르고 빨리 물을 줄 수 있게, 물론 뭐 천천히 마르고 천천히 물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아시스 방식이 옳다 싶으면 오아시스 방식대로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그 피트모스 이런 거를 해서 흙도 안 넣고 100% 피트모스로 해서 늘 젖어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농장 같은 데도 그 방법을 쓰시겠죠. 오히려 다육이를 성장시키고 키우는 데는 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방법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화분 크기에 맞는, 또 다육이 크기에 맞는 좀 굵은 화장토를 여기는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고, 한쪽 엉덩이를
이렇게 한쪽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엉덩이를 들고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좀 모양이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사방 엉덩이를 들고서 이렇게 화장토를 넣어주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도 있고 또 바람이 이리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부의 썩는율이 좀 덜 합니다. 뭐 기부가 요 부분이 습하면은 쥐며느리라는 벌레도 낄 수가 있고 그늘이 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항상 요 기부 부분은 건조한 게 좋습니다. 통기가 잘 돼야 거기가 건조해지거든요. 요 기부 쪽은. 예,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토 올린 모습을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둥그스름하게. 예, 그렇게 이렇게 심으면 통기도 좋고 물을 많이 줘도 이 기부 쪽은 항상 물이 쫙 빠지기 때문에 뿌리에만 물이 있고 요 고인 물도 빨리 밑으로 스며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방법으로 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늘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돌이 낀 거를 다 흙이나 돌을 날려주시고 내려놓고 물만 주면은 끝납니다. 물 주는 장면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비료물을 타놓고 지금은 비료를 줘서 다육이를 튼튼하게 길러야 될 계절이니까 그걸 타놓고 이렇게 퍼다가 줍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면은 흙이 있던 것은 쉽게 내려가고 또 이파리도 비료 성분이 닿고 물기를 머금으면은 잎에서도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영양제 줄 때는 연면 시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스프레이로. 그런 식으로, 이거 영상이 엉뚱하게 찍혔나 모르겠네. 예.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자랍니다. 뿌리 잘 내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그 쌍두짜리 고온인데 거기서 잘라낸 겁니다. 요거는 지금 자르고 그 물기가 있는데 뿌리 밝은 촉진제 독일제 천연 광물질에서 나온 거하고 루톤하고 혼합된 거를 제가 발랐습니다. 그 다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두 가지를 섞어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는 루톤에다가 독일제 그 천연 광물질 뿌리 밝은 촉진제를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바른 거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마른 흙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뿌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화분에 옮겨 심고 물 주시면 됩니다.